네, 지난주에 수업했던 내용은 이제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배우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배울 때 물체의 운동이란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물체의 운동이란 건 첫 번째는 이제 움직일 때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언제가 있냐면 멈췄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를 주로 포커스로 배우냐면 바로 이 움직일 때를 포커스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물체가 움직인다는 걸 배울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물체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없으면 이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멈춰 있는 건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뭐냐면 위치 나타내기예요. 위치 나타내기. 위치 나타내기는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두 가지 뭐냐면 기준점과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위치를 나타낼 때 뭘 기준으로 남으로 몇 미터, 남으로 몇 미터 아니면 서로 몇 미터 아니면 남쪽으로 몇 미터,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 몇 미터 이렇게 나타내면 기준점의 위치를 알고 있고 방향과 거리를 알 수 있으면 그 물체의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그럼 위치를 나타냈으면 바로 이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거, 속, 시 이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주 사용하게 될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사실 이렇게 무당벌레 모양으로 기억하고 있어도 되는데 사실 이거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그렇죠? 이걸 이제 이렇게 묶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수학을 잘 한다면 양변에 시간을 곱해주면 시간 사라지고 속도 곱하기 시간은 거리다.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함으로써 요 안에 있는 내용을 다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기억을 하면 거, 속, 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세 개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미 이제 뒷수업을 먼저 듣고 앞수업을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보충을 하니까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헷갈릴 수도 있지만 잘 보시면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거속시 중에서 하나를 잡고 이걸 구하라 라고 물어봅니다. 이제 문제에서 거리를 구하라 혹은 시간을 구하라 혹은 속도를 구하라 라고 하면 문제가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나머지 두 개를 문제 속에서 알아낼 수 있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주면 얘네 둘이 이제 세 가지 요소가 곱하기 나누기 관계로 엮여있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를 알고 하나를 모를 경우에 곱하기 나누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은 6 곱하기 3이잖아요. 그렇죠? 만약 이걸 모른다고 하면 3은 뭐랑 곱하면 6일까요? 하면 6 나누기 3은 2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거속시도 두 개를 알고 하나를 모르면 하나는 반드시 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낼 때 보통 하나를 물어보고 나머지 두 개를 알려줘요. 근데 좀 어려운 문제가 되면 이것도 풀어봤겠지만 어려운 문제가 되면 하나를 물어보는데 요 하나, 속도나 시간 중에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 요소 중에 하나를 좀 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의 문제가 어려워지는 포인트인데 그건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 연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숙제 같은 경우에는 26회부터 28회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물체의 운동 단원 전부 다 풀이한 다음에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죠. 그쵸? 다음 주 토요일이면 지금 20일이니까 27일 날 풀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질문하시면 돼요. 근데 요게 다고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문제 내는 포인트. 정리해서 얘기하면 크게 이번 단어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위치 나타내기. 그 다음에 거, 속시. 그 다음에 뭐냐면 단위 환산입니다. 단위 환산. 단위 환산은 뭐냐면 우리가 단위 환산을 가장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원화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달러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한 1,500원 정도가 얼마? 1달러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단위를 바꿔주는 걸 단위 환산이라고 하는데 단위 환산은 별게 아니고요.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속도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보통 40km/h가 있고 제가 비교할 수 있는 속도를 20m/s 라고 썼을 때 이걸 보자마자 40km네 20m네 시간 단위는 신경을 안 쓰고 얘가 40km 더 크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빠르겠지 라고 속도를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위 환산은 뭐냐면 너가 거리와 시간 단위를 자유자재로 바꾸면서 속도가 주어졌을 때 누가 빠른지 너 판명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게 단위 환산 문제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면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팁을 드리는 게 시간 단위를 맞춰라. 왜냐면 분모를 맞추는 게 비교할 때 가장 편하기 때문에 시간 단위를 맞추라라고 하고, 우리는 곱하기보다 나누기가 편한 게 아니라 이게 더 편하죠, 그렇죠? 곱하기가 더 편하고 실수가 적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구분을 해가지고 항상 곱하기로 큰 단위로 바꿔라. 그러니까 지금 시간과 초를 비교를 하면 이거를 초를 시간으로 바꾸는 게 낫지. 왜냐면 3600만 곱해주면 되니까 시간을 초로 바꾸는 3600을 나누기 계산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이걸 마저 해주면 3600초죠, 그쵸? 그러면 20 곱하기 3600은 얼마예요? 72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77만 2000km는 얼마예요? 72km/h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딱 봤을 때 아, 이게 초당 20m니까 이게 더 빠르구나. 이게 사실상 시간으로 바꾸면 72km/h이기 때문에 이게 더 빠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할 수 있냐가 마지막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개만 잘 하시면 되는데,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이 거속시에서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속도라고 하면 등속운동. 등속운동은 뭐예요? 속도가 변하지 않을 때. 속도가 변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속도가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속도가 변하는 상황도 문제에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속도가 변한다. 무조건 평균 속도. 무조건 평균 속도로 푸시면 돼요. 그럼 평균 속도는 어떻게 쓰고 어떻게 구하는 거냐? 첫 번째가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A에서 B 장소로 갈 때 이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갈 때는 10km/h로 갔다가 올 때는 80km/h 엄청 빨라졌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속도가 변했으면 이걸 그냥 우리가 속도로 생각을 해서 곱하거나 나누거나 거속시에 넣으면 안 되고, 아, 갈 때는 10km, 올 때는 80km니까 얘 평균 속도를 구해서 풀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속도가 변할 때는 평균 속도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를 쓸 수 없거나 문제에서 일정하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했거나 일정하게 감소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처음 속도, 나중 속도 나누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쓰면 어떤 장점이 있냐? 이렇게 적게 되면 우리가 뭐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 시간 이동거리 이런 거 다 구할 필요 없이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만 알면 곧바로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이 공식을 쓰려면 일정하게란 말이 들어간 문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특히나 이 팁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면서 익혀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이제 녹화로 강의를 보내드렸으니까 속도가 변하는 상황에 문제를 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연습을 해보고 문제가 안 풀리면 저한테 꼭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질문. 아시겠죠? 우선 일단 개념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문제를 풀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촬영하든 혹은 텍스트를 통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